안녕하십니까. 대니얼 팍입니다. 오늘은 전자제품 고객 서비스 개요에 대하여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자제품 유통 경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통 경로상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 중에 불량이 발생을 하면은 제품 수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 서비스 형태별 흐름이 어떠한지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서비스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조직, 기능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그들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이 세 번째인데 아직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부에 해당되어 당분간은 고객 서비스의 기본적이고 개념적인 위주의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나중에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방송이 진행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함께 잘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전자제품 유통 경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유통 경로는 대부분 제품이 제조사 공장에서 출하를 해서 도매상 및 소매상을 거친 후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이 됩니다. 이후 소비자의 오랜 기간 사용을 거친 후 최종 전자제품 폐기 절차를 거쳐서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도표에서 별도로 표시된 도매상, 소매상의 중간 유통 과정은 그 구조가 국가별, 제품별 등으로 아주 다양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소비자 구매 시점 이후의 흐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배송은 최종 판매자가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의 설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배송기사가 진행을 하기도 하고 설치 전문 업체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지정한 서비스 센터가 설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프리미엄 제품 또는 설치 및 사용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제품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브랜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 형태 또한 다양한데 온사이트 서비스는 인홈 서비스라고도 합니다만 주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벌키 제품을 위한 것이고 고객은 브랜드의 콘택센터에 연락하여 기사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 형태 중 가장 어려운 형태가 현장 방문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세션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워크인 서비스입니다. 캐리인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주로 휴대용 또는 소형 제품을 위한 형태이고 고객이 제품을 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객 접근성을 감안하여 센터를 여러 곳에 구축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있지만 고객 만족 차원으로는 아주 좋은 운영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대포 서비스입니다. 이는 픽업 서비스라고도 하고 주로 소형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브랜드 중에 서비스 센터의 구축 및 운영이 전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대안으로 제품을 수거하여 집화 수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일부 브랜드는 운영 효율화, 수리 품질 확보 등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대포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대변하고 일부 원격 서비스 또는 기술 상담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고객의 장시간 제품 사용 후 제품 수명이 다하면 전자제품 폐기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e-waste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있는 기업의 중요한 ESG 활동이고, 최근에는 트레이드 인 비즈니스의 활성화, 배터리 회수, 재활용 등으로 해당 부분의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다양하여 나중에 별도로 세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 서비스 비즈니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조직, 기능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그 소단위 조직들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브랜드들의 커스터머 서비스 팀은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비스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팔로우업하는 CS 플래닝, 즉 서비스 기획 부서가 있을 것이고, 인가 수리점 포함 서비스 센터 업체들을 지원하는 파트너 서포트 기능, 고객의 요청을 접수하고 지원하는 콘택 센터, 수리 기사 대상, 교육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테크니컬 서포트, 그리고 서비스 자재 공급을 담당하는 부서, 워런티 클레임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브랜드마다 취급 제품이 같지 않아서 조직 구조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브랜드가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별표로 표시된 콘택센터 및 서비스 자재 운영은 외주화를 통한 효율화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콘택센터와 서비스 자재 물류 부분의 인더스트리는 그런 이유로 전문 업체가 아주 많습니다. 서비스 센터의 조직 구조를 보면 여기에도 CS 플래닝 조직이 있습니다. 주로 서비스 센터 내의 프로세스 변화 관리, 일일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합니다. 센터 내 서비스 자재 관리는 파스트 무빙 자재 위주로 최소의 비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브랜드와 협의된 기준으로 안전재고 발주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자재는 현장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자재 업무 경험이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각종 비용 관리, 유상 수리비 입금 관리, 브랜드 대상 워런티 클레임 처리, 그리고 먼슬리 손익 계산서 작성 등을 담당합니다. 오퍼레이션, 즉 운영 부문은 취급 제품, 서비스 형태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조직 구성이 됩니다. 제품별 조직 구성이 되어 제품별 슈퍼바이저가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 형태별, 즉 워크인 수리건, 온사이트 방문 수리건, 그리고 집화 수리건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내의 기능과 서비스 센터 내 기능들은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CRM 시스템 상에서 시스템적으로 협업하여 콘택 센터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되는 서비스 요청 건에 대한 단계별 팔로우업 및 예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협조로 고객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은 브랜드 콘택 센터 또는 서비스 센터와 직접 대화를 하고, 필요시 브랜드 CRM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하여 요청건에 대한 팔로우업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3PL 업체는 서비스 자재 배송을 지원합니다. 이상 고객 서비스 비즈니스 또는 운영상에 참여하는 조직, 기능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전자제품 유통 경로와 서비스 타입별 흐름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서비스 비즈니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조직과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